안녕하세요. 청사랑의 김교수입니다. 이제 11월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 문제풀이의 이 강의에서 단원 핵심 문제를 앞에서 드렸는데 문제수가 좀 작아요, 문항수가. 네, 그래서 이제 이 11월 보는 선생님들을 시험을 대비해서 단원의 문제의 문장수를 조금 넓혀가지고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지만 문제가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도 잠깐 하시고 문제풀이도 하시고 이렇게 단원별로 좀 정리를 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장의 요양보호 개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파트가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죠. 거기에 핵심 내용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 이해 파트의 우리가 핵심 내용은 노년기 특성이죠.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세 가지를 다루지만 세 가지 중에서 꼭 아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년기 특성 중에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울증의 경향부터 의존성의 증가까지. 그럼 여기는 노년기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심리적인 특성인 부분을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울증의 경향입니다. 우울증의 경향에 우울증을 뜻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었죠. 이 우울증 경향을 대표하는 단어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내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중시합니다. 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적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활동은 감소가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내향성의 증가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조심성을 뜻하는 단어가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무엇을 중시할까요? 그렇죠. 결과를 중시합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매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요. 신중을 기하다 너무 오래 신중해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중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조심성의 증가를 뜻하는 단어는 결과, 중립, 매사,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직성입니다. 경직이 뭐라고 그랬냐면 굳어지는 것이 경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엇이 굳어진 겁니까? 생각이 그렇죠. 여기는 심리적인 특성이니까 익숙한 거는 좋아하는데 새로운 건 싫어요. 왜요? 굳었으니까. 굳은 생각을 다시 바꿔내려면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건 좋아하지만 새로운 건 또 싫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융통성 없어 보이는 거죠. 이런 단어들은 경직성의 증가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합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기억나는 순간부터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이면 어제까지 바로 1시간 전까지 내 삶에 있어서 생각나는 삶의 그 내용 과정 안에서 회고, 돌아보는 거예요, 생을요. 그러면 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는 거고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면 성공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 부분을 담담히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자아통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서 그런 실패도 있고 과정에 거쳤지만 하나로 다 통일을 시켜서 이만하면 괜찮아. 그럼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이 모습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사실 노년의 과업 중에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되는 과업은 이 자아통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에 보시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물이라고 그랬죠? 뭐가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단어가 사물. 그럼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노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몸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뀌는 나에 비해 내 옆을 지키고 있는 그 사물. 우리가 집에 돌아보면 변하지 않는 사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를 찾는 거냐면 애착이 마음의 안락이죠. 언제나 내 옆을 지키고 있던 거. 그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남기라는 글자라고 그랬어요. 네, 남겨요.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뭐 업적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남기려는 경향, 또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네, 다 들어누워 버릴 거예요. 신체든 심리든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이든 나는 몰라. 네가 다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의존성이 증가. 자, 일단 포인트는요. 증가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향성의 단어를 알고 아무리 조심성, 경직성의 단어를 알았어도 여기는 증가입니다 라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지만 네, 오답을 피해갈 수 있어요. 오답에 경직성의 증가도 있을 거, 경직성의 증가가 답으로 써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오답 문항에 경직성의 감소라는 것도 써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쉬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네, 이 단원의 사회적인 특성을 네, 아니죠. 심리적인 특성. 죄송해요. 네.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네. 심리적인 특성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단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문제 문항수가 조금 늘어날 거예요. 요 문항들에 대표하는 단어들을 내가 잘 정리를 했는지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문제를 풀어서, 네. 여러분이 얼마나 잘, 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노인이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것은 심리적 특성 중 무엇인가요? 네,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수동성의 증가. 네, 답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자, 답, 네, 맞춰보셨어요? 네, 풀어보셨어요? 몇 번이에요? 그렇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네, 우울증의 경향의 증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네, 중요한 단어를 뽑아볼까요? 네, 좀 전에 정리해드렸던 단어들이 있죠. 불면증이 와요. 식욕부진이 생겨요.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생겨요. 네, 또 있어요. 적대적으로 대하여 비난합니다. 네, 이런 단어들이 네, 우울증 경향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알면 답이 금방 보일 거예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청장년기에 심적 에너지가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향하며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심리적 특성 중 무엇입니까?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내향성의 증가. 네, 다 맞춰볼게요. 네, 정답은 5번. 그렇죠.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이유를 찾아볼까요? 네, 이번 문제에 있겠죠. 내면으로. 네. 심적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내면으로 향하며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일이 결과를 중시하며 이게 더 맞겠네요. 일의 결과를 중시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자신감이 감퇴하며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에 따라 중립을 지키곤 하는 심리적인 특성은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내향성의 증가. 네, 맞춰볼게요. 네, 정답은 3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문제에 중요한 단어가 있겠죠. 결과를 중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때에 따라 중립을 지키곤 합니다. 네, 그럼 요게 결과를 중시하고 뭐가 잘 돼야 될지 몰라서 네,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조심성의 증가를 뜻하는 단어였죠. 네, 다음 문제 갑니다.
4번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에 저항하는 심리적인 특성은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내향성의 증가. 네, 정답은요? 1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네, 그럼 여기도 문제의 단어가 있겠죠. 익숙한 건 좋아해요. 그쵸? 고수, 좋아해요. 그러나 새로운 것은 변하는 새로운 방식은 네, 저항해요.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굳었구나. 네, 그래서 정답이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을 떠올려 보게 되며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되는 심리적인 특성은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의존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해고의 증가. 자, 정답은 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도 문제 찾아볼게요. 지나온 일생을, 그쵸. 떠올려 보면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담담해짐으로써 자아통합,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맞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그게 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뜻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6번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해지며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심리적 특성은 1번 경직성 증가, 2번 의존성 증가, 3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5번 조심성 증가. 네, 정답은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죠. 그럼 단어에 네, 답이 있어요. 문제. 그렇죠? 문제에 단어에 답이 있어요.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지며 결과적으로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요? 네, 내 자신은 변하고 있지만 주변이 변하지 않고 늘 내 옆을 유지하고 있다는 안도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7번입니다. 노인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연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은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3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4번 조심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네, 정답은요?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죠. 자, 문제 보시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 후세에 남기고자 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남기와 인정 글자는 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은 심리적 특성은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상제 2회 파트에서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데가 있죠. 거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또 여기 가족관계와 연관돼서 네,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되시면 사회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면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역할이 바뀐다. 네. 그러면 그 역할에 또 나름대로 적응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가족관계가 변화가 올 거예요. 첫 번째가 부부관계죠. 그래서 배우자가 사별하는 사건이 일생 대대적으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참 길죠. 그래서 이 배우자 사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적응을 할 때는 3단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실감. 아, 진짜 내 배우자가 없구나.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네, 상실에 대한 먼저 슬픔이 생긴 다음에 진짜 이제는 나 혼자구나. 그게 정체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혼자로서 내가 개척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개척의 단계까지. 그래서 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적응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기억하시는 거. 그것 또한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대표적인 가족의 형태를 물어봐요. 수정확대 가족. 이전에 확대 가족을 수정했어요. 대표적인 단어는 근거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거리는 좀 있어요. 근거리. 그래서 지붕을 달리 살아요. 네,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1층에 부모님이 사시고 한 4층, 5층에 같은 동에 사시면서 이렇게 근거리 가까이에서 네, 집을 사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네, 요청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되시는 거.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의 형태를 물어볼 때는 수정확대 가족만 유일한 답이에요. 교과서에 다른 가족의 형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딱 수정확대 가족을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예요. 사회와 가족이 협력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공적이고요. 가족은 사적 부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의 협력,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조절해야 되고 또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 무장하세요. 정신적 무장.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적 부양에 들어가는 거죠. 또 이제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노인장려보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사별한 노인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네, 1번 소외감, 2번 상실감, 3번 정체감, 4번 책임감, 5번 유대감. 자, 정답은요? 네, 상실감이죠. 네, 단계가 있다고 했죠. 적응의 단계. 1단계 처음이니까 1단계는 상실감, 2단계는 정체감, 3단계는 개척.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번 소가족, 2번 수정 확대 가족, 3번 노인 가족, 4번 확대 가족, 5번 노인 부부 가족. 정답은요? 네, 수정 확대 가족이죠? 네, 포인트는 여기죠. 근거리에 살면서 문제 안 읽고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배운 가족의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사회와 가족의 협력, 2번 세대 간의 갈등 조절, 3번 노인의 개인적 대처, 4번 노인복지 정책 강화, 5번 노인은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 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잘못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개를 푸시면서 네, 정리한 내용들이 정말 내 머리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다시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셨습니다. 시험이 멀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날짜가 벌써 9월 네. 셋째 주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11월 시험이 11월 초잖아요. 11월 7일인가요? 네, 그러면 해봐야 2달 정도? 그러니까는 시험에 임박해서 한 달 정도 남기고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꼼꼼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씩 단원별로 네, 이렇게 정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해드리면 네, 그러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자주는 못 올릴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좀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 볼 때까지 좀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중심 내용도 다시 복습하는 그런 복습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여기 충북은 이미 시험이 다 시행이 됐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시험을 안타깝게도 좀 연기가 되셔서 11월 시험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렇게 좀 몇 문제를 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해두시면 네, 지금까지 쌓아놓으셨던 많은 그 실력이 다시 한번 또 리뷰가 되고 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